자, 그러면 우리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반갑습니다. 회사 운영하기 힘들다. 아, 기쁘죠 또 뭐. 회사 운영하기 힘들어. 네. 아, 진짜. 자, 그러면 순서하시죠.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것도 이번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1.7% 정도 올랐는데 나스닥 2.87% 올랐습니다. 주요 지표가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살짝 바뀌었는데 시장이 좀 안도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네. 왜냐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9, 2년 만기가 4.03 약간 올라왔고요. 엔화가 달러엔이 147.2엔 많이 올라온 거죠. 142엔이 저점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되는 일방향의 방향에서 좀 이제 벗어나는, 다시 되돌림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1% 갭 상승 출발 후에 장중 지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매일 데일리 방송하니까 어제 1% 갭 상승 출발 후 장중 내내 하락 마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타이핑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안 지우고 그대로 뒤에만 바꿨습니다. 상승으로 하락을 상승으로만 바꿨구나. 예. 그렇게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주간 하락폭을 거의 만회했습니다. 오늘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오늘 S&P 500의 주간 저점이 마이너스 4.2%고요. 오늘 뭐 하루 남았지만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0.5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 많이 올라왔던 게 상당 부분 영향을 좀 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주 독특합니다. 7월 31일 날 7% 상승했었거든요. 8월 1일 날 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5% 하락을 하고요. 네. 중간에 2% 3%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6.8% 상승, 거의 7%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잖아요. 지수가 7%씩 뭐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네. 우리가 2주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2주간이 7월 31일 이후에요. 7월 31일이 무슨 날이냐? BOJ가 금리 인상한 날입니다. 근데 약간의 그 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상승의 이유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하회했다 이러는데 이거 뭐 언제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따졌나요? 그런데 지금은 고용 지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하회된 거 보니까 고용 시장 아직 좋구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그 뉴스 다 그 뉴욕 시장 마감 시황을 다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지나친 게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경기 침체 뭐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했다가 경기 침체 우려 너무 과했나? 계속 이러면서 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뉴스라는 건 뭐 그런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는 않으니까 항상. 예. 보시면 엔비디아가 6.1% 올라서 104달러가 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올랐고 인텔이 7.9% 제일 많이 폭락했던 주식이에요. 7.9% 올랐고 AMD가 5.9%, 메타가 4%. 전반적으로 빅테크와 반도체 주식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이 많이 빠졌고 시장을 끌어내렸고요. 이들이 먼저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이 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0.4% 정도 소폭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이 월요일 날 대량 팔고 또 그 팔았네요. 다음 날 조금씩 팔고 이게 규모가 좀 줄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다시 5,196억 정도 네. 매도가 있었는데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있을 때는 이제 선물 거래와 이제 동시에 많이 나오는데 어제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는데 사실 외국인들 매도의 규모에 비해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는 연기금은 이번 주 월화수목 4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사주는 부분이 좀 한편으로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지만 월요일 날은 아주 급했어요. 빨리 팔고 싶어 했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담보 부족을 막으려는 급한 매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급한 매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코로나 확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치료, 마스크 등 관련 테마들이 어저께 강세를 좀 네. 보였고요.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어제 강세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호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은 뭐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이 와중에 호실적 발표하는 것들은 시장이 좀 먹히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좋지 않은 패닉 상태에서는 실적을 아무리 좋게 발표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약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안도 또는 좀 뒤돌아보고 있다. 좀 정신 차렸다 시장이. 요 정도예요. 네. 지금 시장은. 네, 그렇게 정도 이해. 코로나가 진짜 많이 창궐해요? 지금 그거부터 뉴스 말씀드리면요. 어제 아니,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게 아니라 진짜 코로나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시리어스하면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에 호흡기 환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네. 한 달 전만 해도 약 7% 정도가 코로나였는데 코로나가 있다 요즘에도 이런 얘기 많이 간혹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 오는 환자들 중에 4명 중에 1명, 25%는 코로나라고 합니다. 요즘 오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네. 8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요. 정도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 환자가 늘고 중환자가 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좀 쓰고 사람 많은 곳에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뉴스를 요즘 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에 제가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백신 안 맞으시죠 이제? 백신은 2번인가 맞았죠, 제가. 그 옛날에 맞으신 거잖아요. 지금은 안 맞죠. 안 맞죠. 그 백신 효과 6개월인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 효과는 다 끝났죠. 이제 시간이 많이 끝났어요, 지났으니까. 끝났어요? 네, 지난 거죠. 현재 유행하고 코로나는 새로운 변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조심 좀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뉴스가 나온 거는 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런 좀 강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는 거의 관련주들이 이제 대거 그래요.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매크로 지표를 보면 미국의 S&P 500의 주간 하락폭을 거의 많이 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이 4.2%였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하루 남았지만 오늘 만약에 뜨면 플러스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0.5%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번 주에 이렇게 만회를 했던 것은 어제 일본은행 부총재의 전언으로 인해서 BOJ발 우려는 해소되는 걸로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걸로 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중장기 우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BOJ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긴축의 행보를 굽히지 않고 간다. 요번에 굽혔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또 한 번 계속해서 이런 텐트럼 또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7월 31일 7%, 다음날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막 급등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AI 반도체 밸류 조정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고점 대비 약 25%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면은 이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요즘에 월가에서는 매수 추천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 정도 되면은 밸류 조정 거의 됐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엔화 가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조정 하락이 있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추가 하락을 하지 않으려는 반등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어제 급반등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BOJ발 악재 요거는 해소를 이번 주에 좀 해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반도체 AI 반도체 하드웨어의 밸류 조정은 사실은 이번 주에 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더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한 25%에서 30% 정도 오니까 네. 여기 밑으로 더 떨어지면 이제 이 섹터가 하락으로 가거나 주도주의 역할이 지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음 주에도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CPI 발표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주에 8월 22일 날 재수로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 특히 다음 주에는 급락 후에 이제는 그것을 이제 매물을 뭐 어떤 사람들은 샀던 사람은 팔고 또 팔았던 사람은 너무 많이 팔아서 좀 사고 뭐 이러겠죠. 그러면서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향후 경기 및 시황 논쟁으로 다음 주에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에서 뭐 그 제롬 파월이 뭔가 명확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이번에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전 의장이나 아니면 석각분들 다 모여서 있는 거니까 행정관리도 있는 거니까 뭐 혼자서 뭐 어디 얘기하기는 보다는 거기서 무슨 논의가 나오면 거기서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핑계가 될 수가 핑계가 있잖아요. 있지. 근거가 있을 수 선배들이나 있는 뭐 거. 동료들 앞에서 예. 해보니까 말이야. 금리 좀 낮춰야 되겠어. 이렇게 네. 딱 간접화법으로 딱 해서 9월 인하를 확실히 해주고 예. 다만 이제 25bp 정도로 그냥 제한한 그 정도.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번에 50bp 금리 인하 뭐 빅컷 해야 된다는 말이 이번 주 내내 막 있었잖아요. 네. 이건 막 시장이 막 폭락하고 막 경기 침체 우려 막 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시장 폭락한 거에 상당 부분은 BOJ 제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처럼 그들이 생각하겠냐 그러지 않은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소론 미팅에서 BOJ의 금리 정상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겠죠. 네. 당연히 거기서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다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변동성 축소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미국에서 급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긍정적이겠죠.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미국은 아까 제가 S&P 500가 4.2%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장 이번 주에 저점이 10.81%입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지수가 1년에 10% 오르냐 마르냐 떨어지냐 막 이렇게 맨날 논쟁하잖아요. 하루에 그랬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단한 날이에요. 대단한 날 진짜 대단한 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날보다 더 대단했던 것은 무려 18년 만에 금리를 0.25로 올렸다는 BOJ도 대단한 거였어요.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아무튼 반등을 주고 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46%예요. 주간은 우리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한 2%씩 올려주면 한 2.4%로 마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폭과 반등도 좀 폭은 컸고 하락폭이 워낙 컸으니까 그렇지만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취약한 수급 체력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참 이런 게 문제구나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어떤 게 취약하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시는 정책 입안 또는 정책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시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취약했는지.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하는데 미국 대체 거래소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폭락하는 말에 거의 멈춰가지고 뭐지 그 블루오션인가 뭐 그거. 예, 거기가 대체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거래소가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설 거래소, 대체 우리나라도 거래소 대체 거래소 하나 생겼어요. 이번에. 예, 요번에 생긴 거잖아요. 거기서 그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거래소에서 어차피 거래만 해주면 되니까. 네. 근데 거기를 이용했는데 거기가 수독되는 바람에 여기가 다 쇠서 주문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거 물어달라 뭐 어떻게 했나 이걸 좀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권사의 시스템이 멈춰서 내가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면요. 그 근거가 남아 있어요. 로그가 남아 있어야 돼요. 기록이. 내가 주문했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문 안 들어와서 나 지금 팔고 싶은데 아이씨 안 들어가네. 이런 게 아니고 주문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안 돼도 그리고 내 컴퓨터에 그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군요. 남아 있어야 된다.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 로그 기록을 가지고 보상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 주 우리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이런저런 취약한 면들이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약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은 기관들이 좀 사주는 거 보면은 기관들은 이 아래에서 사려는 마음은 있구나. 그냥 내리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일주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이 7월 31일부터는 꽤 팔았잖아요. 우리 뭐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방송을 했지만 21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8월 1일부터 3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판 5조, 6조, 7조 넘어가면 결국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멈춰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를 우리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빠지는 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은 것들은 또 굉장히 급등하고 그래요. 어제 조선주들 실적 좋게 발표해서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위주로 종목 위주로 거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쭉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결이 다른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BOJ가 금리 인상해서 빠진 거 하고 AI 반도체 나스닥과 반도체가 빠진 거 하고는 이 시기가 겹치지는 않아요. 네. 즉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밸류라고 생각하면서 나스닥에 있는 AI 반도체 즉 엔비디아나 일부 종목은 먼저 빠졌어요. 먼저 빠졌죠. 네,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먼저 빠지기 6월 중순부터 7월 초부터 그러니까 7월 중순 7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가운데 BOJ 금리 인상하면서 이게 그냥 확 불을 짙어서 확 터진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경기가 정말 침체돼서 빠지는 거냐 하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고밸류 상황에서 빠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S&P 500이 주봉입니다. 뭐 이건 지금 추세는 제가 맨날 그냥 그리는 거고요. 주봉의 추세를 깨고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 다시 원위치 하면서 예전부터 추세적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 있는 여기 그려놨죠. 노란색 있죠. 이 위로 올라서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 보면 안 깨잖아요. 안 깨야지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걸 한번 깨지 않습니까? 밑으로 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일단은 여기까지 이 선까지 올라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그래서 이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일단 추세에서는 깨진 거예요. 이거는 주봉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다우입니다. 다우 어때 보이세요? 정프로님은 이제 이쪽 완전 전문가시는 아니시니까 똑같은 주봉이에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탄탄하게 계속 올라가네요. 얘는 뭐 없었어요. 그냥 이슈가. 별 얘기가 없었어요. 딴 동네 얘기예요. 예. 얘네들은 그냥 별게 없었던 상황이에요. 뭐 거의 박스네. 그냥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얘는 네? 그죠. 박스권인데. 여기는 그냥 있었던 거고요. 아니 혹시 나스닥이 네. 이게 한번 훅 기술주들 빠졌잖아요. 네. 일본 BOJ가 뭐 하기 전부터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빠질 만한 뭐 고평가 논란이 뭐 이런 게 있어서 빠졌다가 일본 BOJ가 부스팅해 갖고 또 빠진 거예요? 아니면 네. 일본 BOJ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예. 예리한데. 미리부터 예. 얘네들이 좀 큰 야. 돈들이 움직여서 예. 예리해. 미리 뺀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이런 얘기를 하잖아. 후자도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원인이 엔캐리 트레이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니라 결과물이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결과물이라니까. 저것들이 빠지니까 야, 안 되겠다. 요번에 청산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다. 나는 그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봐요. 저게 짱짱하게 날아가고 있으면 네. 버텨. 그러면 수익이 나죠. 응. 예. 올려서.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번 하락장의 네. 원인으로 촉발했다. 네. 일리가 있죠. 근데 정프로 얘기하듯이 그게 원인이면서도 결과물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더 강하게 촉발한 건 확실한 거고. 네. 근데 그게 시발점이었냐? 요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31일 날 BOJ가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
엔비디아를 보면은 먼저 빠지죠. 6월 중순에 고점 찍고요. 음. 우리 김프로님 안 계실 때 정프로님 맨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빠졌는데 직전 고점 돌파하면 못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벌써 이미 맞아요. 7월 중순 돼서 얘는 내려왔어요. 먼저. 맞아요. 먼저 내려왔거든요. 근데 요 7월 중순에 무슨 일이 있었냐? BOJ가 엔화 개입을 해가지고 엔화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여기예요.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상이 아닌 엔화가 강세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저거 엔화가 먼저 달러는 했다. 떨어지는 강세잖아요. 엔화가 강세가 된 게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분명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여하튼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길주가 먼저 빠졌습니다. 네. 먼저 빠졌어요. 그게 좀 결이 다르다는 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우리 지금 다우까지 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나스닥이에요. 이 횡선이 뭐냐면요. 역사적 신고 지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올해 봄에 굉장히 좋다. 시장이 막 화랑으로 간다라고 한 거야. 이제 비교해 드려서 이게 S&P5의 주봉이거든요. 이 횡선의 신고가 난 지수가 이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그걸 깨고 내려갔어요. 다르죠, 이것도.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밸류의 기술주들이 깨고 내려오기 시작을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캐리작으로 했냐 안 했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고 먼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밸류였던 하드웨어의 이 기술주들이 얘들이 먼저 내려오고 그들도 사실은 빅테크에 있는 메타나 뭐 아마존 이런 게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 떨어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떨어지고 이런 게 떨어지면서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가속도가 붙어서 이번 주에 많이 빠졌다가 이번 주에 급반등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은 거의 다 만회를 했잖아요. 양봉을 주면서. 네. 이게 양봉이 뭔지 아시죠? 시가가 여기라는 거잖아요. 밑에. 음. 그래서 이번 주 이만큼 반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황을 잘 해석할 때 이 주가 움직임의 이 차트를 보면은 네.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는 먼저 움직였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엔비디아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엔비디아는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지금 104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올라서 104달러예요. 근데 이거 횡선이 뭐냐면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 지수를 내기 시작하면서 올해 떴던 거거든요. 그럼 이걸 깨고 내려가는 이 지수, 이게 공교롭게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0% 정도 돼요. 마이너스, 이 주도주가 마이너스 30%를 넘기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네. 그러면 주도주의 지위를 잃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쪽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수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세가 네. 그런 상황에서 반등을 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일본 볼게요. 일본 보면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주에 빠진 게 20% 빠졌어요. 그랬다가 반등을 준 겁니다. 이게 이번 주 1, 2, 3, 4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게 확연하게 보여준 거죠. 뭐 일본 때문이 아니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을 보면 이건 시장이잖아요. 있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네. 시장을 보면 일본 때문에 그랬다는 걸 확연하게 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추세를 깨고 내려갔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에 추세를 깨고 내려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다시 되돌림해서 다시 상승으로 가서 2,800을 가던 900을 가던 3,000을 가려면 일단 2,700을 갖다 놔야 돼요. 거기까지 일단 갖다 놔야 됩니다. 거기까지 힘이 있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매물 맞고 또 내려오겠죠. 네. 이런 기간의 조정이 필요해요. 이게 곧바로 여기서 이제부터 돌려서 간다라는 건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좀 드리겠고요. 네. 똑같이 삼성전자가 비슷하죠. 삼성전자도 상당히 추세적으로 움직이 주봉입니다. 움직이다 이 밑에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 73,400원인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 77,000원 이상으로 올려놔야지만 완전 고점이 얼마였죠, 저게? 88,800원입니다. 이 위로 올려놔야지만 다시 지금 우리 보고서에 나오는 레포트에 맨날 나오잖아요. 네. 12만 원이니 11만 원이니 이런 얘기들은 여기 갖다 놓고 나서 얘기인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습관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2차 전지 너무 걱정이에요. 왜요? 지금 바이오도
안 좋았던 데가 바이오, 인터넷 몇 군데 안 좋았는데 다른 데들은 좀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바이오 튀어 올라왔어요. 네, 튀어 올라왔잖아요. 삼바 같은 거.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니 썸마만이 아니고요. 전통 제약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통 제약주들도 뭐 녹십자니 이런 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2차 전지는 내려와서 반등을 못 하고 있고 또 악재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그냥 읽어 드릴게요. 테슬라가 태국 전기차 공장 철회하고 다른 지역도 보류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공장 설립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류하고 태국에 굉장히 시끄럽게 이거 저도 뉴스 전해드리고 굉장히 떠들썩했던 거예요, 이 뉴스가. 근데 철회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GM은 전기차 시장 확대 전제로 한 투자를 검토했는데 이거 재검토하겠다. 전기 픽업 트럭 양산을 2년 더 연기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포드는 대형 전기차 개발을 재검토하겠다. 소형 위주로 하겠다. 테슬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 이어서 태국 공장 건설을 계획을 중단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캐즘이 전기차 캐즘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됐죠? 작년 7월 아닙니까? 고점이? 네. 그러면 이제 1년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경험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론적 근거 없습니다. 1년 반 정도 되면은 네. 주가가 상당히 이제 팔 사람 다 팔고 네.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 사람들 이제 실망할 사람 다 하고 예. 관심에서 좀 멀어질 때 그때가 저점. 좀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저점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대시세를 낸 게 1년 안에 곧바로 올라가고 이러지 잘 못하거든요. 특히 지금 캐즘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에 한 1년 반쯤 되는 게 뭐냐? 맨 끝에 괄호천 11월 5일 날이죠.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 이후에 정책 불투명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투자 못한다. 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트럼프가 되면은 훨씬 더 불리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아니 근데 그 지하 주차장 불난 거 보니까 못 사겠던데. 요즘에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빠지기도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출입 금지 한다며. 예. 그러니까 뭐 몇몇 주차장들 아파트 주차장들이 지하로 못 들어오게 그리고 한다고. 이제 서약을 하라 그러는데 만약 불나면 책임질- 전체 피해를 네가 책임져. 그럼 어떻게 책임지냐 그걸. 차 500대 불타면 그 고민일 거예요, 진짜로. 정말 고민일 거예요. 뭐 어제 뉴스는 또 공공기관도 1층에만 주차하게 한다네. 우리 뭐 어디 멀리 갈 때 차 가져가시는 분들 배에 실잖아요. 배에 실잖아요. 예, 예, 배. 예. 그 배터리 20%가 30% 이상 충전 한 차는 안 태운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예. 저희도 배 싣고 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 지금 전기차 타세요? 우리 아니 전기차 아니니까 아무튼 네. 그런 뭔 고민이 소리를 쳐요 전기차를. 생기는 걸 하죠. 저희처럼 우리 미래인데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아니, 상황이라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신문에도 막 나더라고. 뭐요? 실명제 해야 된다니까요. 아 전기차 배터리 실명제. 벤츠 S500 옆에 엔솔. 엔솔, 에스온, 뭐야 TSMC 네. 또 뭐 요번에 문제됐던 그 TSMC가 어디예요? TS 아니 CATL. CATL. 내 머리는 반도체 쪽에 가 있나 봐. 예. 근데 어쨌든 그거 실명제 꼭 해야 돼요. 아니 다른 거 다 실명제 하거든. 맞아. 근데 자동차를 왜 안 해? 솔직히.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뭐. 큰 부품인데 전기차에서. 예. 아니 그것 빼면 뭐 있냐고.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레더 시트 말고 뭐가 있어요. 전기차 비하는 정말 잘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지켜보죠. 뭐 그 부분은 하도 트럼프 로 인한 전기차 쪽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3번, 4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요. 네. 저는 이 뉴스 3번 뉴스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4번 뉴스는 재밌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요거만 하면 짚고 넘어가요. 이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실명제 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예. 아니, 그걸 못 알아들어? 아니 진짜. 문해력. 네. 아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없나? 아니 우리나라 거 굳이 우리나라가 훨씬 잘 되겠지 이 사람들아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삼성 SDI 딱 쓰면 그게 중고 가격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전기차 중고 시장에서 자 중고 전기차 사러 가자.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중국산이네.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일단 중국 가격 폭락하지. 근데 우리 SDI, SK온 뭐 또 뭐야? 그렇지. LG 에너솔루션 딱 한 그것도 반짝반짝하게 메탈로 딱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프리미엄 붙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아이고, 얘기예요. 답답들하시다 진짜. 예,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그 썬파워가 있습니다. 태양광 실리콘밸리 태양광의 선구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굉장히 이 뭐랄까요 인지도가 높았던 회사입니다. 예, 2006년도에 수익 내기 시작해서 2011년도에는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대주 지분 인수도 하고 21년도에 기업 가치 100억 달러의 평가로 했던 회사거든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파산 신청했다고요. 썬파워요? 계속 어렵다가 그래요? 예, 까먹고 하다가 이제 파산 신청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4번 뉴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 인텔 폭락한 거 아시죠? 그거 제가 뉴스 전해드렸잖아요. 네. 인텔 실적 미스나면서 폭락했고 그러면서 가이던스도 안 좋게 막 그 CEO가 와가 대놓고 아예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요 세부 내용은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원문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실리콘밸리의 칩 제조 업체에 어떤 문제를 부정하게 은폐해서 2분기 실적 부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주가 폭락했지, 감원하지, 배당금 중단했지, 그래서 주주들이 피해가 생겼다. 그래서 CEO, CFO를 포함해가지고 인텔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떤 걸 은폐해서 그랬다 이건 모르겠지만 이거 주주들이 회사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뭘 숨겼거나 뭘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해서 이걸 우리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소송을 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부탄가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파워는. 거의 써연료. 써연료예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거기 아니에요 그거는. 써연료. 지금 뒷분 계시니까 좀 하겠습니다. 6번 아까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5번 뉴스는 아까 김프로님 잠깐 전해드렸듯이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서 1만 원 이상 주택 공급한다. 서울과 수도권 택지 확보를 대책해서 확보를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이제 해제되는 걸 11월에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은 서울시와 이미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수서랑 김포랑 난리랍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근데 이미 풀어가지고 뭐 저 택지 조성하는데도 아직도 저 보상도 안 했대요. 아 그래요. 보상 좀 하고 하시라던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시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딱 되자마자 여기 서울시 여기 경기 지역의 건설사들이 어제 다 떴습니다. 어제 건설사들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한 주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좀 올라와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 박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침 저녁으로. 네. 하여튼 주말에 좀 푹 쉬시고 네. 월요일 날은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뭐 선물 드린 거 했었는데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다는 분이 계세요. 하나 팁 알려드리면 지금 교보생명 저 퇴직연금 그 채널 그 삼천잔 아니야? 거기는 아마 어지간하면 될 겁니다. 네. 네, 거기 구독 이벤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커피 3,000잔에 거긴 치킨 300마리니까 아마 거기 정도면 아직 그 매진 안 됐단 말이야. 거기 정도면 뿌링클 300개. 네, 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냉커피 3,000잔. 아니 그 평범한 가정님이 그렇게 올려주셔갖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네. 교보생명 증권 아니고요. 교보생명 퇴직연금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그럼 거기 지금 구독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면 제가 볼 땐 무조건 야, 된다고 봅니다. 야, 이 더위에 뿌링클 한 박스에다가 냉커피면 네. 개이득이지. 네, 그러니까 되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되신 분들이면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그 얘기하면 이때 좀 또 우리 보다가 나가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보던 거 보고 끝나고 해 끝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